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염으로 에어클리너 막힘이 발생하는 전자제어 엔진에서 O2 센서의 출력 전압은 순간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그랬죠. 순간적으로. 네, 산소 센서에 대해서 잠시 보충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 센서는 정상 분작 시에 센서부 온도가 약 400도에서 800도씨 정도를 유지하면서 통상 0.1에서 0.9V 그 사이를 출력 제로를 반복 승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0.9V일 때는 상당히 농도가 농후한 상태, 0.1단은 상당히 희박한 상태, 이런 상태를 승강하게 되고, 냉시동 시와 아이들 시동 시에는 전자제 장치가 자동 부상 회로에 오픈 루프 되어 음의 보정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상 전압이 0.에서 0.9, 그 다음에 온도가 400에서 800도씨에서 작동한다는 산소 센서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엔진의 다음 문제입니다.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 온도를 감지하여 인젝터의 분사 시간을 보정해주는 센서는, 인젝터의 분사 시간을 보정해주는 순서는 스로틀 밸브가 되겠습니다. 스로틀 밸브. 여기 보면 이제 흡기 온도 센서, 흡기 온도 센서가 되겠습니다. 흡기 온도 센서. 흡기 온도 센서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흡기 온도 센서는 공기 온도 센서는 온도 센서가 많이 사용되는 부특성 서미스터를 이용한다. 서미스터란 온도 변화에 따라 저항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는 저항체를 말하고, 부특성이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저항값이 작아지는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서미스터 부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특성 서미스터는 자동차 전자제어 시스템에서 각종 온도를 확인하는 온도 센서형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데, 자동차에 사용되는 온도 센서에는 공기, 그 다음에 온도 센서 외에 냉각수, 그 다음에 연료,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그 다음에 연료 잔량, 경고 등으로도 사용이 된다. 흡기 온도 센서는 메이커나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대기 온도 센서 또는 공기 온도 센서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대기압 센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대기압 센서는, 초기의 대기압 센서는 압력이 변화되면 얇은 막, 다이아 프로그램이 움직이면서 전압이 변화되는 형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앞전소자, 피해자 소자를 바꿨죠. 앞전소자를 이용한 반도체식 대기압 센서를 많이 이용한다. 또 반도체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작은 압력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하면서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여 대기압 센서, 앞전소자를 엔진 제어 시스템 모듈, ECM 모듈에 흡입한 PCB에 많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대기압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솔린 분사 장치 에어플로우 센서의 기능에 대해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랐습니다. AFSA 옳은 것. 자, 공기 유량을 감지한다. 공기의 세기, 공기의 흐름 방향, 흐름 상태, 공기의 흐름 유량을 감지하는 게 맞죠? 에어플로우 센서, 공기의 흐름 유량을 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 중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 흡기 계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료 분사 장치 흡기 계통입니다. 흡기 계통. 자, 공기,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스로틀, 서지 탱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 것은, 거리 제일 먼 게 O2죠. O2 센서. 센서는 배기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르코니아 센서하고 그 다음에 티타니아 O2 센서의 차이점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르코니아 소자 양면에 백금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극을 보호하기 위해 외측에 세라믹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이 지르코니아 소자가 되겠습니다. 센서의 안쪽에는 산소 농도가 높은 대기가 있고, 외측에는 산소 농도가 낮은 배기가스가 접촉되도록 되어 있다. 이 지르코니아 소자는 고온에서 양측의 산소 농도 차가 크면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성질이 있다. 대기 측의 산소 농도와 배기 측의 산소 농도는 산소 분압이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산소 이온을 분압이 높은 대기 측에서 산소 분압이 낮은 배기 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결과 전극간에는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 대기 측 산소 농도와 O2 센서의 표면 농도의 산소 농도 차가 클수록 높은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 지르코니아 센서 산소의 농도차를 전압으로 일시유에 전달하여 이론 공연비, 전력 분자량을 제어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것이 지르코니아 센서가 되고,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는 200에서 900mV, 그래서 약 1Hz 정도의 듀티 파형이 나오게 되며 0.45를 기준으로 0.45 이상이면 농후, 0.45 이하이면 희박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지르코니아 센서가 되겠습니다. 만약 0.45에서 지속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단선이 된다. 이것이 지르코니아 센서고, 그 다음에 티타니아 센서를 보겠습니다. 이 센서는 세라믹 절연체의 끝에 티타니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도체인 티타니아 TiO2가 주위 산소 분압에 대응하여 산화, 환원되어 전기 저항이 변화하는 것을 이용하여 배기가스의 산소 농도를 검출하게 된다. 티타니아 센서는 전압을 발생하여 ECU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산소의 농도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데 그 값이 ECU에서 전압으로 바뀌어 ECU는 배기가스 중의 산소 농도를 감지하여 이론 공연비, 연료 분사량을 제어하게 된다. 티타니아 산소 센서는 200에서 4500mV, 약 1Hz의 DDP양으로 나오게 되며 2.5를 기준으로 2.5 이상이면 희박, 2.5 이상 이하이면 농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서 2.5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도 단선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티타니아 센서. 그래서 지르코니아 센서 O2하고 그 다음에 티타니아 O2 센서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중 가속 센서, 가속도 센서, G 센서가 사용되는 전자전자 장치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어백이 많이 쓰인다고 했죠. 에어백. 자, G 센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라비티 센서라고 다루는데 중력 센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하기 쉽도록 보는 내비게이션 예를 한번 들어보면 G센서가 대부분 내장돼 있어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G센서가 없어서 터널 등 위성 신호를 받기 어려운 곳에서 위치하면 내비게이션은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한동안 버벅거리다가 다시 터널을 벗어나게 되면 신호를 받을 때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개발된 것이 G센서.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해줬을까? G센서는 내비게이션이 군 자동차의 가속도를 계산해 달린 위치를 파악합니다. 즉 증력을 이용해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장치가 바로 G센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G센서가 달린 것은 에어백이 있습니다. 자, 다음 가솔린 기관 흡기 계통에서 스로틀 벌브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 스로틀 벌브의 구성이 아닌 것은 보면 에어플로우, 그 다음에 스로틀 포지션, 스로틀 밸브, 공정 회전체, 나다라는 전부 다 해당이 있는데 카본이 해당이 없죠. 에어플로우 센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 노크 센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노크 센서. 자, 노킹 발생을 검출하고 이에 대응하여 점화 시기를 지연시킨다. 그렇죠? 지연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카본이 없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노킹 센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노킹 센서에는 이상음을 포착하는 마이크로폰형 센서, 그 다음에 엔진 블럭의 진동을 감지하는 진동 센서, 그리고 기통 내의 압력 변자를 읽는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발생 시 노킹 발생 전후로 현상을 돌리는 제어를 하게 되는데 노킹 센서를 감지해 ECU에 보내면 제어를 통해 점화 시기를 지각, 즉 늦추는 역할, 점화 시기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전자기 제어 기관에서 공전 시 회전수 제어를 하기 위해 신호가 합니다. 자, 엔진 공전 시 엔진의 회전수를 제어한다. 관계가 없는 것은 O2 센서가 되겠죠. O2 센서는 산소의 농도 차이를 알아내 감지해내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전자제어식 자동도 연습기에서 컴퓨터로 입력된 센서가 아닌 것은 자속, 스로틀, 요는 전부 다 센서로 입력이 되는데 대기압은 그 자체를 입력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차가 높은 데 있느냐, 고지대에 있느냐, 저지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양을 갖다 조절해주는. 그 다음에 자, 대기압 센서는 보면 자동차가 위치한 지역 이 대기압력을 엔진 전자 제어 시스템에 알려 연료 분사량과 점화 시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대기압 센서가 되겠습니다. 전자 제어 기관에서 관계된 센서이다. 센서의 신호 검출 위치로 봐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 자, AFS, ATS, 트로틀 전부 다 입력과 흡입과 관련이 있는데 산소는 뒤쪽에는 배기관 쪽에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자, 차속 센서, 비에이클 스피드 센서는 무엇을 이용하여 ECU에서 속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까? 자, 가, 저항, 나, 전류, 다, 트랜지스터, 라, 홀 센서. 자, 일단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라번. 자, 일단 홀 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홀 센서를. 자, 이거는 홀 센서가 되는데요. 홀 센서가 무엇인지. 홀 센서는 홀 효과 라고 하는데 도체의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류의 방향과 수직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때 전류가 흐르는 도체 내에 전류와 수직 방향으로 전이차가 발생, 전기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발생하는 전압, 전이차를 홀 전압이라고 하고, 아래 그림은 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자기장을 감지하거나 이를 이용해 센서는 보통 홀 센서 또는 홀 효과 센서라고 이름을 한다. 홀 센서가 사용되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홀 센서 주위의 자석의 움직이나 자장의 방향이 바뀔 때는 홀 센서에 감지하는 홀 변환이 생긴다. 그래서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을 나타내는 것이 홀 센서가 되겠습니다. 홀 센서. 차속 센서도 나온 김에 차속 센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속 센서의 역할은 무엇이냐? 차량이 정지 상태인지 주행 중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차속 센서입니다. 차량의 주행 상태인지 주행 중인지 정지 중인지 차속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 정지, 나오면 주행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선 주행 중인지 정지 중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지 시에는 주 목적이 기준 순서를 맞추고 부조가 없도록 점화시기와 ISC 밸브를 최대한 조절하지만 주행 중에는 ISC 밸브와 점화시기를 너무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주행 중인지 정지 중인지를 갖다 판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스피드 센서 VSS, Vehicle Speed Sensor로는 자동차의 속도를 검출하여 엔진 제어 시스템이나 ATO, 오토 TM 제어 시스템에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VSS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속도는 자동차의 전자 제어 시스템에 도입되기 전에는 운전자에게 현재의 자동차 속도를 알려주는 계기판의 속도계만 부동시키는 데 사용되었지만 자동차의 많은 시스템이 전자 제어화되면서 많은 전자 시스템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디퍼런셜 기어의 기어비, 타이어의 크기는 결정되어 있으므로 변속기의 출력 축이나 필의 회전수 등을 알면 자동차의 속도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엔진이나 변속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엔진 회전수와 각 변속단의 기어비와 타이어의 사이즈 등을 몇 가지 정보를 자동차의 속도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이어의 규격이나 VSS 구동이 이과할수가 바뀌게 되면 엔진 제어나 변속기 제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차속 센서의 감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엔진이 작동 중에 매연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다. 점검 및 수리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 4번. 엔진의 불안전 연소 및 연소 연료 개통 점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점화시기 및 점화 플러그도 배선 점검을 해줍니다. EGR 밸브, 가스 순환 장치 및 산소 선보도 점검을 한번 해봐야죠. 냉각수 개통 및 수온 설비 점검은 다소 거리가 먼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동차용 센서 중 앞전 소자를 이용하는 것은 무엇일까? 앞전 소자를 우리 대표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맵 센서라고 그랬습니다. 맵 센서라고 그랬습니다. 앞전 소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앞전 소자, 피해저 소자란 프랑스 형제가 발견한 것으로다가 기계적인 외력이 가해지면 전압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전압이 걸리면 기계적인 변형이 발생하는 소자를 말하며 피해자 전기 소자라고도 한다. 기계적인 외력을 가하면 일그러짐이 생기며 유전극복을 일으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 효과 또는 1차 압전 효과라고 하고 역으로 전기를 가하면 일그러짐이 생기는 것을 역압전 효과 또는 2차 압전 효과라고 한다. 직접 효과 또는 1차 압전 효과는 주로 외부 응력이나 진동을 정기적으로 신호를 변화하여 착화하거나 각종 세제를 만드는 데 응용이 되며 역압전 효과 또는 2차 압전 효과는 액추에이터나 모터 등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 압전 소자가 되겠습니다. 압전 소자. 그래서 압전 소자를 쓰는 센서는 주로 센서 있습니다. 현재 통용되는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에서 자동 컴퓨터가 감지하는 센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 자, 외기 온도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트로틀 포지션 센서, 에어컨하고, 그 다음에 일사 센서, 냉각수, 공기가 별로 없는 에어컨하고는 트로틀 포지션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스로틀 포지션 TPS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스로틀 바디에 장착되어 있으며 스로틀 밸브의 궤도, 열린 각도를 감지하는 기능을 해주는 것이 TPS입니다. 스로틀 밸브 축에 고정된 슬라이더 암이 저항 조이를 접촉된 상태로 미끄러짐 운동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TPS. 그래서 이거는 에어컨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TPS가 되겠습니다. 자동 변속기 전자제어 중에 TCU에 입력되는 신호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자, 트로틀.
엔진 회전, 엑셀레이터, 흡입 온도, 자동 면색이 전해주는 관련 압력은 흡입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TCU에 대해서 한번 봐봐요. TCU가 무엇이냐?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니트라고 그러는데 TPS, 속도계,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스위치 외의 여러 가지 센서에 입력되는 신호를 받아서 변속을 해야 되는 시기를 결정하여 오토미션의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TCU의 역할입니다. 기능은 수동 변속기는 운전자가 차량 속도와 엔진 소리를 듣고 기아 변속을 해야 하는 시기를 결정해야 하지만 오토는 TCU가 사람 머리 역할을, 즉 브레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TCU가 되겠습니다. TCU는 자동 변속기를 제어하는 장치다. 일반적으로 ECU에 제공된 데이터뿐 아니라 차량에 부착된 센서를 이용하여 연료 경제성 및 최적의 토크, 부하에 걸맞는 최적의 제어를 위해 언제 어떻게 기어를 변속해야 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TCU가 되겠습니다. TCU. 그래서 TCU에 입력되지 않는 것은 흡입 온도, 나머지 엑셀레이터, 엔진, 스로틀 밸브는 전부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문제. 전자 제어 분사 장치에서 기본 분사값을 결정할 때 받는 가장 입력을 받는 신호는 무엇이냐? 전자 제어 분사 기본 분사값을 결정할 때. 자, 쭉 보면 자, 흡입 공기하고 엔진 회전수,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겠죠? 엔진 회전수하고 흡입 공기량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맵 센서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맵 센서 이번엔 뭐가 나왔을까요? 맵 센서의 기능으로 알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매니폴드 내의 공기 측정, 온도를 측정한다. 공기 온도 아니죠? 에어클리너 내의 공기의 양을 직접 측정한다. 직접 부합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흡기 매니폴드 내의 부합 상태를 측정한다. 4번이 맞게 되겠네요. 자, 에어클리너의 절대 압력을 측정한다. 자, 4번인데 부합이 무엇이냐고 볼까요? 부합은 일반적으로 대기압보다 작은 압력을 우리가 부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프레셔. 즉 다시 한번 보면 흡기 매니폴드에 형성된 진공은 바이패스 통로와 스로틀 밸브의 열림량에 따라 변하고 유입된 공기의 양, 기압의 차이를 없어 대기압을 측정하는 센서가 불필요하지만 정확한 연료 분산을 확인을 위해서는 대기압 센서를 사용하거나 랩스 시간을 이용하여 그 대기압을 검출한다. 이것이 부합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부합은 대기압보다 작은 압력이고, 그 다음에 랩 센서의 역할은 흡기 매니폴드 내의 부합 상태를 측정한다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최근 자동차에 사용되는 센서를 설명하였다. 틀린 것은? 쭉 보겠습니다. 자, 온도 변화나 압력 변화의 물리적인 전압이나 전류 세기를 정기적으로 변화시킨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온도 센서, 압력 센서, 차속 센서 등이 있다. 있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제어 장치에 사용되며 주의 상황이나 운전 상태 등을 감지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장치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 변화나 압력 변화 등에 상관없이 저항이 일정하다. 항상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회전 속도를 조정하기 위한 ISC 서버의 위치를 검출하는 센서. ISC 서버를 검출하는 위치는 센서는 무엇일까요? 자, 트로틀, TPS, 모터, 그 다음에 크랭크각, 냉각수. 그래서 ISC 서버 위치를 보는 것은 4번 모터 포지션 센서가 되는데, 모터 포지션 센서는 ISC 한번 보겠습니다. ISC는 흡기 스로틀 밸브 그 궤도부에 장착이 되어 아이들 시 공기 유량을 조정하는 일종의 스텝 모터로 ISC 센서, ISC 아이들링 모터, 또 아이들링 액추에이터도 불립니다. 카본 찌꺼기나 이물질을 제대로 측정되지 않거나 모터가 우적등을 하면 아이들 시 RPM이 불안정해지다. 이게 ISC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ISC 서버 위치를 측정하는 것은 모터 포지션 센서 MPS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전자제어 분사 장치 기관에서 에어플로우 센서가 하는 일로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4번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에어클리너 내부에 설치되어 흡입 공기량을 제어한다. 에어클리너 내부에 설치되어 흡입 공기량을 측정한다. 다음 이슈에 보낸다. 에어클리너 설치하여 흡입 정화시키고 이슈에 보낸다. 이거는 답이 4번은 되겠습니다. 4번. 전자제어 기관 인젝터의 분사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센서는 뭘까요? 인젝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모터. 그다음에 냉각. 그다음에 유압 센서는 전부 다 영향을 주는데 센서는 배기관 쪽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포지션 센서는 엔진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우리가 모터 포지션 센서라고 합니다. 모터 포지션 센서.
수온 센서도 한번 봐볼까요? 수온 센서 다시 한번. 수온 센서는 엔진의 냉각수 통로나 서밋스탯 하우징에 연결되어 냉각수의 온도를 측정하여 엔진 ECU에 보내져 엔진의 ECU 컨트롤에 의한 냉각 팬 제어 및 시동 시 아이들 결정 및 연료량을 결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수온 센서 WTS가 되겠습니다. 자, 오투 센서. 오투 센서는 엔진에서 연소되어 나오는 배기가스의 양을 검출하여 배기관 전후에 한 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소 센서에 검출된 배기가스의 상태를 검출하여 공연비의 농후한 상태와 희박한 상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 센서는 지르코니아와 알루미늄을 이용해 얇은 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자 제어 현과 장치를 작동을 위한 압력 센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압력 센서가 아닌 것. 가번 차소, 나번 지센서, 그 다음에 주랑길 센서,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액추에이터가 아닙니다. 액추에이터. 자, ECS에 대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ECS는 일렉트로닉 컨트롤 서스펜션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승차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과 장치가 부드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승차감은 뛰어나지만 급가속, 급제동, 급선회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자세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하드하게 되면 각종 운전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의 자세 제어는 최대한 억제할 수 있으나 노면의 진동이 그대로 운전자에게 직접 전달이 되므로 피로물 불쾌감이 조성된다. 따라서 기계식 현과 장치는 승차감과 주행 정시를 고려해 자동차의 특성을 가장 적합한 현과 장치를 적절히 상태에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갑석의 감제력, 댐퍼 포스를 갖다가 가변적으로 제어해 일반 주행 때는 부드럽게, 그 다음에 고색 및 자세 변화 때에는 딱딱하게 함으로써 승차감과 주행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감쇄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계식 현과 장치는 자동차 설계 당시에 현과 특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야간 주행 시 헤드램프의 조사각이 가중에 의해 변화될 수도 있고 비포장 도로상에서 차체가 도면과 같이 간섭되어 자동차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면의 상황과 운전 상태에 따라 차고를 가변적으로 제어해줘야 한다. 즉 비포란 도로와 같은 불규칙한 도로를 주행할 때는 차고를 상승시켜 차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고속 주행할 때는 차고를 낮게 해서 공기장을 감소시켜 주행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러한 목적을 하는 것이 바로 ECS 시스템이다. 그래서 유압식과 공기압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서스펜션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 평평한 느낌을 주는 소프트한 승차감입니다. 그 다음에 가감속 시에 또는 조향 시에 자동차의 자세를 변화를 대폭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자동차의 운전 특성을 최적화시키고 도로면 및 차속에 적합한 최적의 차고를 제어해주고 그 다음에 주요 기능은 세 가지 보면 감쇄력 제어, 차고 제어, 그 다음에 자세 제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액추에이터는 가동 에너지, 즉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변이 또는 응력으로 변화시키는 트랜듀서. 가동 에너지 종류에는 열, 자계 또는 전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종류에는 공기압식, 유압식, 전자식도 있고 전기식도 있고 장점은 전기적인 작용이 적고 정밀 제어 가능하다. 앞전 액추에이터의 장점입니다. 다음 적준식 앞전 액추에이터의 장점은 구동 에너지는 작지만 발생력이 크고 변이력이 크다. 이것이 장점. 다음 변이 원리는 전기 에너지에 의한 분동량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앞전체의 기계 전력이 변하게 되는 것이 변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응용한 것에서는 전자식 펌프, 밸브등 미소 변이 소자 이런 것들을 응용한 분위기가 되겠고 생산품은 펌프나 주로 밸브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